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성천읍 신상환입니다. 참 장이 지리멸멸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밤에는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52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조금 살만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코스닥의 종합주가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코스닥의 대형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참 너무 고생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수익을 말하다 사실 몸이 무겁고 또 이럴 때 녹화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최근에 이제 클릭 수가 엄청난 클릭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의무감과 사명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몸이 안 좋고 이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스태프진들도 무지하게 이 수익을 말하다 때문에 여러분 노고가 많다.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DMI 차트를 계속 하는데요. 시황을 하면서 DMI, 그리고 이평 공부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평 공부가 크게 이제 우리가 단기 이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거 이평하고 지금 이평하고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이평 공부를 해야만이 DMI 분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평은요. 자, 오늘 시황을 이평으로 하겠습니다. 이평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 시황을 보죠. 보통 이제 5일 이평하고 10일 이평하고 20일 이평을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평을 볼 때 이평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캔들 차트가 이평 위에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가 있겠죠. 올라갔을 때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캔들 차트가 상관없이 이평이 상승할 때, 이평이 상승할 때 캔들 차트가 위에 가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이평 상관없이 캔들 차트가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상승 경우죠. 상승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평이 상승할 때 캔들 차트가 밑에 있으면 공격적인 매수를 해라. 더 좋은 거는 뭡니까? 이평이 상승하면서 캔들 차트가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항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점수제라. 지금 내 자리에서 5일 이평은 어떻게 5점, 그 다음에 10일 이평은 10점,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평은 20점을 준다. 이렇게 보는데, 그 20점에서 조금 깎는 점수가 있어요. 이제 10점 점수냐, 20점 점수냐, 이렇게 깎는 점인데, 요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 이평이 5일 이평이 살아있으면 5점, 10일 이평이 10점, 20일 이평이 살아있으면 20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총계적으로 35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이 상승하지 않고 5일 이평 상승한다. 이면 5점이겠죠. 그러면 11일 이평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몇 점? 1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일 이평이 상승하면서 20일 이평이 상승한다. 그러면 2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11일 이평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20일 이평이 상승한다. 이게 30점이 되고, 5일과 10일과 20일 이평 다 35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이 말은 뭐냐면, 자, 주가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 대신 뭡니까? 자, 5일 이평이 상승 안 하고 10일 이평이 상승 안 하는데 20일 이평만 상승하면 20점. 이 말은 뭐냐면, 이 35점의 분기점이 20점이지겠죠. 20점입니다. 그러면 5일 이평이 상승하고 10일 이평이 상승해도 합쳐가지고 15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승 안 해도 20일 이평만 상승해도 어떻게 해요? 2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5점 만점에 20점. 그러면 살만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합니까? 20일 이평을 어떻게 골든 라인이다. 골든선, 황금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를 한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매겨보면 물론 이평의 장점이나 단점, 이거는 과거 수익을 말하라 해서 제가 말씀을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자 20일 이평입니다. 20일 이평을 보시면 아직까지 20일 이평이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20일 이평이 상승을 못했어요. 상승을 못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1일 이평입니다. 11일 이평이
아직까지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일2평이 상승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종합주가 5일2평 상승, 10일2평 상승, 20일2평은 아직 상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 평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15점짜리 장이다. 15점짜리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며칠 후부터 며칠 후에 자, 이 며칠 후를 한번 보세요. 며칠 후부터 나옵니다. 며칠 후부터 나오냐면 자, 21일평이 아직까지 하락이다. 아직까지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 며칠 후부터 21일평이 앞으로 6일 있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6일 전후겠죠. 전후까지는 장 자체가 계속 어떻게 횡보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일인데요.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는 21일평이 상승할 수 있다.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제일 먼저 21일평을 먼저 봐야 되는데 21일평이 상승하면 주가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5일일평, 11일평이 약한 모양을 보여도 21일평이 상승을 하면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의 고성, 지금이 뭐 서서히 여러분 보다시피 자, 5일이평, 11일평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 크로스 나오고 주가가 과거 5일이평, 11일평 골든 크로스 났는 부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5일이평, 11일평 골든 크로스 났는 부분을 쭉 볼 것 같으면 여기에 5일이평, 11일평 골든 크로스가 나도 21일평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5일, 11일평이 상승을 해도 5일이평, 11일평 골든 크로스가 나도 21일평이 살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약세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21일평이 자, 앞으로 5일 후에 5일 같으면 여러분 다음 주 뭐 한 수요일 정도 되겠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되는데 이 목요일 날 여러분 21일평이 이제 장대 양봉이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이날이 떨어집니다. 이날이 떨어지면 이제 21일평 자체가 1950 이상만 되면 21일평이 상승을 합니다. 1950포인트 이상 되면 주가 상승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주가가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일이평과 11일평이 21일평 위에 있어야만이 주가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주가가 21일평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자 21일평이 상승한다. 21일평이 상승해도 20일 위에 5일하고 10일이 다 있느냐 아니면 5일만 있느냐 10일이 있느냐면 더 천지차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21일평 상승할 때 5일이평과 11일평이 위에 있으면 이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 이 말이 이런 자리가. 자,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21일평이 살아갈 때 살아있다. 그때 21일평이 살아도 21일평이 상승을 해도 그러면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옵니다. 21일평이 상승을 하더라도 5일이평과 11일평이 위에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이평과 11일평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이제 19일 이제 21일평이 자, 여러분 보다시피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 21일평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요일까지 5일이평과 11일평이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1일평이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21일평 상승할 때 이 상승하는 타임에 5일이평과 11일평이 어디 21일평 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꼭 봐줘야 된다. 이 말이죠. 꼭 봐줘야 됩니다. 꼭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위쪽에 보시면 5일이평과 11일평이 주가 다이어도 골든 크로스 나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왜? 21일평 위에 있다. 자, 여기 보시면 21일평이 지금 여기 검은색인데 21일평이 턴 셋을 잘라야
주가가 5일, 10일 골든 크로스가 나도 20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이 말은 뭐냐면 20일 이평 위에 5일과 10일 이평이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일 이평이 순간적으로 상승해도 5일 이평이나 10일 이평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주가가 가더라도 단기적인 상승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평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평이 뭡니까?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장 자체를 아직까지 저항이, 저는 뭐 여러분들 분명히 3주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주가는 상승한다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상승, 그러면 주가가, 우리가 상승이라는 것은 전고점까지 가는 그런 상승이 있죠. 전고점 가는 그런 상승은 어디 앞으로 며칠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말에 눌림목을 줬다가 다음 주에 상승하면서 5일, 10일 이평이 20일 이평 위에 갈 때, 그때 본격적이다. 그때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번 주는 여러분 자 지난주 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반등을 했어요. 자, 반등했죠. 제가 반등을 내고, 제가 지난주에 뭐 했냐면, 화요일날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변곡점이나 변곡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이 금요일날 나가거든요. 금요일 나가면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주초는 어떻게? 일단 눌림목이다. 왜? 20일 이평 자체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이죠. 응? 오늘 우리가 20일 이평이 자, 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 자, 20일 이평이 상승하면서 캔들 차트가 올라가는 경우와 20일 이평 떨어지면 캔들 차트 올라가는 경우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일 이평이 상승하면서 캔들 차트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뭡니까? 그거죠. 그때 말아. 우리가 20일 이평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뭡니까? 일단은 보류입니다.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고 신규 매수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20일 이평이 한 하루나 뭐 이틀 정도 20일 이평이 돌리는데, 앞으로 20일 이평이 4일에서 6일 정도 더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런 경우는 5일 이평이나 10일 이평이 20일 이평 위에 있고, 이런 경우에는 50일 이평 위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경우는 속임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여러분, 지금, 청송님,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켜놓고, 아직까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눌림목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엘리어트 파동을 앞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수익을 말하다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다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많이 오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엘리어트 파동이나 일목균형표 책 자체를, 그거를 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역을 해야 돼요. 의역이 뭡니까? 자, 우리가 책을 A는 B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일목균형표나 엘리어트 파동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A는 B고 B는 C다, C는 D다. 이 단계로 더 깊은 단계나 어떻게 A는 C고 C는 E고 그래서 A는 E다.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자, 하락 A가 5로 떨어지느냐, 3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문제다, 이래야겠죠. 그러면, 자, A가 5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62% 반등이다. 3으로 떨어지면 뭡니까? 불규칙파죠. 불규칙파. 불규칙파가 뭡니까? 38%나 100이나 123 반등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5파동으로 하면 어떻게? 38%는 반등하지 않느냐? 반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뭐냐? 지금 자리에 주가 하락에 38%는 반등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주가가 생각보다 이미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주가가 하락폭에 어디요?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했죠. 1975포인트 갈 것이다. 1975포인트 갈 것이다 했던 이유가 전체 하락폭이 원래 3단으로 떨어지면 어디 하락폭이 62% 가는데 일단은 62% 만져갈 거 없이 어디 38%에 만져가자. 그 38%가 1975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주, 3주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다 비관적이었단 말이에요. 비관적. 주식이 양다리 걸치고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되는가요? 주식이 뭐 도박이 상대패를 보고 칩니까? 보기 전에 이미 다 치는 거죠. 상대패를 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죠. 여러분, 주식 살 때 이게 폭등할 줄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사죠. 그래서 제가 텔레 보면, 우리가 뜨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방송에 뜨면 뭡니까? 뭐 때문에 떴는가 막 툭 떠듭니다.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는가? 그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여러분한테 사랑받는 이유. 왜? 이미 안 보고 지금살이가 아니고 미래 거를 예측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1975포인트 하락폭의 38% 부분 이 부분이 75%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터치도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75포인트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주가 뭡니까? 21 이평이 본격적으로 반등해야 된다. 21 이평이 본격적으로 반등해야 되는 국면을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세월이 조금 있어야 돼요. 오늘 15일째죠. 앞으로 5일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21일평이 돌았을 때 21일평 그럼 이 캔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1월 2일 날 1월 2일 날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산탈레 잡고 신년일레 없다 내포고 1월 2일 날 아침에 아침 방송이 뭐 갑니까? 내 말 안 듣고 팔면 아침에 피눈물 선물 어떻게 무려 10피 떨어지는 불상사가 대량의 사고 개인들이 어떻게 옵션에서 박살나는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주가가 하락폭의 38% 주가가 여러분 안 뜬 것 같지만 3일 사이에 하락폭의 38% 뜨는 이런 큰 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주가가 생각보다 오늘 1970포인트 같으면 어떻게 바닥에서 3일 사이에 40포인트 뜨는 그런 대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포인트가 떴다. 이렇게 본다. 40포인트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주가가 21일평에 계속 놀더라도 캔들 차트가 5일이평.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했죠? 21일평 상승할 때 5일이평 뜨면 20에 25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내가 5일이평이 상승하고 자, 21일평, 11일평 되면 뭡니까? 35점. 35점 되면 주가가 굉장히 강한 탄력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35점짜리란 말이에요. 35점짜리. 주가가 항시 급등할 때 보면 35점짜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35점짜리가 나옵니다. 35점짜리가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배열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5일이평이 죽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가 어디 됩니까? 30점짜리 되고 11일평 죽으면 뭡니까? 여러분 2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이 살아있나 죽어있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DMI 차트가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DMI 차트 내 거보다 남은 께를 봐라. 이렇게 해서 내 거보다 남은 께. 자, 여러분 보다시피 지난주자 내 거보다 남은 거를 보자. 내 거보다 남은 거 보려니까 주가가 아직 DMI 차트가 어디요? 지금 뭡니까? DMI 차트 골든 크로스나 내가 첫 번째 여러분 뭐겠습니까? DMI 차트의 골든 크로스를 봐라.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40포인트 떴지만 DMI 차트가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악재에도 음봉을 크게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차트에도 큰 음봉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 주가가, 자, 내가 21일평이어 있고, 5일이나 11일평. 이 상태에서 조정받는 거는 조정이 아니고 하락입니다. 조정이란 것은 뭐냐면, 21일평에서, 자, 여기 보시면, 21일평에서 5일, 10일. 이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캔들 차트가 밑으로 갈 때 이게 조정이다. 이 말이죠. 조정과 하락이 여러분 틀립니다. 조정과 하락이.
조정과 하락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민감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여튼 조정이 뭐냐? 조정이 있냐 아니냐를 여러분께서 꼭 쭈그리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이 내가 먹힙니다. 이거 상세하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21일평이, 21일평 위에 5일일평과 11일평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눌림목이지만, 21일평 상태에서 어디 5일일평 밑에 있으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확대를 한번 해 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21일평 위에 5일일평과 11일평이 위에 있을 때 캔들 차트가 밑에 있으면 이건 눌림목입니다. 그런데 21일평 아래 5일일평과 11일평 밑에 있는데 캔들 차트가 내려온다. 이거는 눌림이 아니고 이때 뭡니까? 추가적인 하락입니다. 추가적인 하락. 이거를 보면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자 지금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자리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21일평 아래로 간다. 이거는 뭡니까? 아래로 가면 이게 뭐냐면 주가의 눌림목이 아닙니다. 21일평이 죽어있는 상태겠죠. 21일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아래로 간다. 아래 가면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다. 이건 하락 추세로 돌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애매한 자리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겠죠. 하락폭에 어떻게 38% 1975포인트까지 간다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봐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런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거고요. 일단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DMI 차트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DMI 차트 여러분 배운 거는 첫 번째가 뭡니까?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DMI 차트가 데드 크로스 부분이다. 데드 크로스 부분이란 말은 뭐냐면 이 DMI 차트가 본격적인 상승은 골든 크로스 난 이후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40포인트 떴지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약세 국면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주가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골든 크로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DMI가 어떻게 10 이하로 갈수록 최하 20 이하로 꺾여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DMI 자체가 지금 여러분 상대를 보라 그랬죠. 주가 뜰 때 상대 DMI를 보는데 주가가 뜨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마이너스 DMI가 플러스 DMI 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아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내가 먹겠는데 골든 크로스 위에 마이너스 DMI가 어디 20 이하로 가가 10 이하로 내려갈 때 본격적인 상승이다.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이 DMI로 봐서는 주가가 한 템포 쉬어 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국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DMI 지수가 어디 골든 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결론은 뭡니까? 풀 배팅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DMI 차트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된다. 그 골든 크로스 난 이유가 뭐냐면 이 DMI 차트가 여러분 뭐로 이동평균의 뭡니까? 감성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여기 뭡니까? 5일일평과 11일평이 21일평 위에 갈 때 DMI가 분명히 플러스가 납니다. 거기다가 21일평이 돌아가는 자리는 어떻게 DMI가 마이너스 DMI가 10 이하 가면서 플러스 DMI가 30 가겠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꼼꼼히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걸 한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어떻게 DMI가 골든 크로스 나면서 강한 DMI.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상승은 강하게 뿜어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지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몇 점짜리 종목인가가 수개 나오겠죠. 종목을 보시면 몇 점짜리가 수개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짜리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자 몇 점짜리인가 한번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볼 것 같으면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아직까지 자 512평 1112평 골든크로스는 났지만 2112평 자체가 아직까지 한참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은 뭐냐 2112평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 512평 1112평 살았지만 자 삼성전자 몇 점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1회 2평을 보시면요. 2평을,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자, 삼성전자가 21위평, 11위평, 512평입니다. 21위평이 상승이고, 21위평이 하락이고, 상승. 몇 점입니까? 삼성전자가 15점짜리 지금 상승이다. 15점 사니까 어떻게 밋밋한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한번 볼 것 같으면 오늘 뭐 많이 떴습니다. 자, 512평 떴고, 1112평 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20점. 이것도 기아자동차도 몇 점? 자, 기아차도 몇 점? 15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죠. 자, 한국전력 보면 21위평 상승에 512평, 11위평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21위평 살아있죠? 자, 한국전력 몇 점요? 20점이다. 왜? 512평, 11위평 죽었다. 21위평 살아있다. 요거는 뭡니까? 15점. 요건 죽었고, 살았다. 요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를 보면, 자, 신한지주 512평 살아있고, 11위평 죽었고, 21위평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한지주는 아직까지 어떻게, 자, 512평만 살아있어요. 몇 점? 신한지주는 몇 점? 5점이다. 아직까지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단기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을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 보면 이 종목은 21위평 보시면 21위평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21위평 아주 떨어지고 있죠. 자, 21위평이 곧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뚫었어요. 오늘 뚫었으면 이제 서서히 오늘 뚫었죠. 뚫었으면 이 말은 뭡니까? 삼성생명은 어떻게? 삼성생명은 5일 11배 곧 뚫겠죠? 요거죠. 20점, 10점, 15점, 5점. 요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점이겠죠. 35점 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평을 냉철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황으로 봐서는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다음 주에 큰 변곡이 나올 것이다. 그 큰 변곡이 뭡니까? 21위평이 반등하는 자리에서 큰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DMI 차트 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DMI 차트 할 텐데요. 자, DMI 차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DMI 차트 일단 상대를 먼저 봐라. DMI 차트를 쓸 때 여러분 주로 많이 보는 게 오늘 또 이야기 나오는데 11위평과 512평을 DMI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평과 21위평을 많이 보는데요. 자, 이 DMI 차트에 이제 512평과 11위평 골든크로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크로스를 보면요. 자, DMI 차트의 골든크로스를 한번 보면, 자, 골든크로스를 쭉 한번 봅니다. 골든크로스 보면 DMI 차트,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한번 쭉 보게 될 것 같으면, 512평과 11위평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DMI 차트의, 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부분인데, 자, DMI 차트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골든크로스, DMI가 골든크로스 났다면, 11위평과 21위평이 같이 동격으로 골든크로스 나는 경우가 있고요. 11위평과 21위평 조금, 여기 늦게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MI 차트가 데드크로스 나면 11위격 21위평이 바로 데드크로스 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바로 뭡니까? 같이 데드크로스 나는 경우 있고 11위평과 21위평이 좀 늦게 나는 경우 이렇게 네 분류가 있는데 만약에
골든 크로스 났을 때 10일 2평과 20일 2평 골든 크로스 동격으로 나면 바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바로 매수. 바로 매수를 해야 돼요. 바로 매수를 하고 반면에 이거는 뭡니까? 자, 그러면 데드크로스 났다. DMI가 데드크로스 났는데 11일 2평과 21일 2평 데드크로스가 왔다. 이거는 어떻게?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평이 데드크로스, 자, DMI가 났는데 21평 자체가 바로 마이너스 났다. 이러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매도를 안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청송님, 넣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넣는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저게 뭐죠? 자, 상승할 때, 마이너스 DMI가 어디 20 이하로 내려가거나, 마이너스 DMI가 20 내려가거나, 자, 10 내려가면 더 좋겠죠. 10 내려가면. 10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굉장히 좋고, 두 번째가 뭡니까? 플러스 DMI가 30 넘을 때입니다. 플러스 DMI가 30 넘을 때 돼요. 좀 복잡습니까? 절대 복잡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복잡지 않아요. 절대 복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DMI 20하고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DMI 30. 그러면 반대로 요거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하락할 때입니다. 하락할 때 첫 번째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DMI가 20, 플러스 DMI가 10.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I가 30 올라갈 때. 요렇게 사면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응? 오차가 없습니다. 요게 뭐, 일단, 자, 한번 볼게요.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봅시다. 종합주가 지수 보면 이 자리에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여기 보세요. 데드크로스, 자. 데드크로스가 전날 낌새를 보입니다. 그럼 아침 시작할 때 데드크로스가 보이죠? 아침 시작할 때 데드크로스가, 자,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아침 시작 때 데드크로스 낌새를 보입니다. 아침 데드크로스 낌새를 보이는데 여러분, 첫째 제가 뭐라겠습니까? 21일평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먼저 보라겠죠. 21일평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락, 볼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골든크로스 한번 봅니다.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같은 방향이다. 이것도 거의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자, 여기 보면 같은 방향 따라서 합니다. 같은 방향. 자, 같은 방향인데 조금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니까 어떻게 내가 먹겠습니까? 어떻게 10이하 내려갈 때 사라. 지금 보시면 이 자리 보시면 10이하가 거의 동시다발로 나옵니다. 동시다발로. 10이하 동시다발로 나와요. 자, 여기는 뭡니까? 30 이상 넘었죠, 30. 내가 먹겠습니까? 데드크로스 나오고 30. 그 다음 두 번째가 30.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이 뭐냐면, 데드크로스 났어요. 자, DMI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와 동시다발로 나는 경우는, 자, 이거 동시다발로 났습니다. 동시다발로 났을 때, 여기 보시면 동시다발로 났어요. 자, 세 종류가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DMI 골든크로스 나는데 5일 11일 편 골든크로스가 동시다발로 났습니다. 동시다발로 나면 바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반대로 뭡니까? 데드크로스 나면 동시다발로 반대로 가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동시다발로 나는 부분인데 동시다발로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데드크로스가 나는데 데드크로스가 한참 있다가 여기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복지부동하다 실제로 여기 치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매도가 됐지만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첫 번째 내가 뭐랬겠죠? 마이너스 DMI가, 자, 플러스 DMI가 20이나 30 들어갈 때 매수하라는 거죠. 하락할 때는. 그럼 상승할 때는 뭡니까? 상승할 때는 반대겠죠. 뭡니까? 플러스 DMI가 20이나 30 들어갈 때서. 그 다음 내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뭐겠습니까?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DMI가 30 위에 올라갈 때 사라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데. 다시 설명할까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지난주에 방송을 딱 마쳤어요. 방송 마치는데 우리 PD님이 전문가님 DMI 좀 더 깊이 해주세요. 그 깊이 하는 겁니다. 깊이 하니까 또 어렵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DMI 차트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 동행성 지표입니다. 동행성 지표. DMI 차트가 동행성 지표란 말이에요. 동행성 지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동행성 지표니까.
왜? 여러분, 과거 MACD나 뭐 스타캐틱 이런 차트, 이런 차트는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후행성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의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DMI 차트, 이거는 의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제가 왜 여러분들 DMI 차트, 이렇게 가르친답니까? DMI 차트. 왜? DMI 차트 이거 갖고 매매하면 절대, 왜? DMI 차트가 푸 상태, 파란 게 올라오면 절대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DMI 차트가 골든 크로스 때, 데드 크로스 때 내가 액션 취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때 10하고 20 골든 크로스가 11, 2평하고 21, 2평 동시다발로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 바로 따라가 사는 거예요. 바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DMI 차도 골든 크로스 난 후에 11, 2평과 21, 2평이 어디 늦게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늦게 오는 경우. 그 늦게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상승이죠. 상승 때는 뭘 바라고? 마이너스 DMI죠. 마이너스 DMI가 20 이하나 10 이하 들어갈 때. 두 번째가 뭐냐고? 상승할 때 플러스 DMI가 30 넘을 때. 이거를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DMI입니다. 마이너스 DMI 데드크로스 날 때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MI가 데드크로스 났을 때 11, 2평과 20에 데드크로스 났다. 그냥 따라 매도 치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 요때 요런 거보다 그 다음 뭡니까? 11, 2평 데드크로스 DMI 데드크로스 하는데 11, 2평 2평이 아직 골든크로스 안 났어. 그때 늦단 말이야. 늦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마이너스죠. 플러스 DMI가 어디 20이나 자, 플러스 DMI가 10이나 20이나 10 갈 때 요 플러스 DMI 택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 마이너스 30, 그 다음 뭡니까? 마이너스 DMI가 플러스 30으로 넘어갈 때, 이때 사면 된다, 이거죠. 이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다순하죠? 자, 기본적인 한 종류씩. 그 다음 뭡니까? 세 종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세분화하는 거죠, 세분화. 자, 그러면 강성이 있으면 강성. 자, 콜. 뭡니까? 골든 크로스의 11일평과 21일평이 골든 크로스 날 때. 자,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마이너스 DMI가 어디 20이나 10 갈 때. 세 번째 뭡니까? 플러스 DMI가 30 갈 때. 이게 골든 크로스 매매의 세 가지 기법이죠. 세 가지 기법. 그 다음에 뭡니까? 데드 크로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일평, 21평 데드 크로스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DMI가 20, 1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플러스 DMI가, 마이너스 DMI가 어디? 30 올라갈 때. 이렇게 6종류의 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DMI 차트가 여러분이 실제로 콜풋만 이것만 계속해도 잘 맞습니다. 콜풋만. 자, 종목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종목 보면 자, 조선주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 중공업이 골든크로스가 곧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골든크로스 일보 나기 직전인데 자, 여기 보세요. 골든크로스가 일보 나기 직전인데 어떻습니까? 이 평 자체가 아직 데드크로스단 말이에요. 데드크로스.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자, 상승할 때 마이너스 DMI가 20이나 10 가든지 플러스 DMI 30 넘을 때 따라 사라. 확인하고 살아야죠. 확인하고 살아. 그만큼 뭡니까? 512평과 1112평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상승해도 굉장히 아직까지 힘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확인 안 됐다. 그 확인 안 되는 게 뭡니까? 512평과 21평이 데드크로스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조선이죠. 대우조선. 대우조선 이미 상승 트렌드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자, 골든크로스죠.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골든크로스다. 골든크로스가 먼저 났죠. 먼저 나면서 골든크로스다. 이거 볼 거 없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34,400원, 500원에서 매수입니다, 이거. 볼 거 없은 거예요. 자, 현대 미포조선 한번 보겠습니다. 미포조선. 자, 미포조선 지금 꼬여있죠? 이럴 때는 액션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보시면, 자, 코스닥, 제가 코스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코스닥.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이 살아있죠? 셀트리온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매수 타임이 어디였습니까? 셀트리온 매수 타임이 어디요? 자, 골든크로스 뒤에 30 넘어갔다. 여기서 골든, 여기서. 자, 데드크로스, 아이고, 어떻게, 골든크로스 난 다음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안 났기 때문에 30 넘을 때 매수하신 거죠. 30 넘을 때. 30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 당연히 살아있죠. 자, 서울 반도체 보십시오.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는 시점 30 넘어가는 시점이죠. 이거 보세요. 30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계속 서울 반도체 살아있습니다. 이래 보면 굉장히 세분화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세분화. 너무너무 세분화. 자, 파라다이스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매수 나왔죠? 매수 나오는데, 이게 약해도 뭡니까? 지금 5일, 10일이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면 이날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너무 안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를 해야 돼요. 굉장히. 오늘 사실 제가 왜 이걸 가르치냐면, 최근에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막, 이걸 우회해야 돼. 자,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코스닥이 어떤 종목이 떴습니까? 코스닥 뜬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떴어요. 코스닥 종목이 뜬다니까, 여러분, 자, 코스닥 한번 DMI 한번 볼게요. 코스닥 DMI. 자, 코스닥 DMI. 여러분, 자, 코스닥 제가 여러분, 480 바닥입니다. 코스닥이 어디서 왔습니까? 코스닥이 실제로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연말에 이미 사자가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480에 사자했죠. 자, 코스닥이 고가 났습니다. 동시다발로 나왔어, 동시다발. 동시다발이 뭡니까? 자, 이쪽은 아니지만 플러스 DMI하고 5일, 10일이 20일, 20일 골드 같이 났죠. 이날 공격적으로 매수. 내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이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MACD는 골드 났다가도 쏘김수, 주가 빠져버리면 갑자기 데드크로스 나고 이거 DMI 지수는 그런 거 아닙니다. DMI 지수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여러분 문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DMI 지표를 항상 민감하게 봐줘야 됩니다. 민감하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 시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가장 관건이 이제 선행스팬 원입니다. 선행스팬 원이 이제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가장 관건적인 문제죠. 자, 선행스팬 원이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문제입니다. 선행스팬 원이 상승인데 이 선행스팬 원이 상승을 하기에는 신고가만이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기준선이 떨어지겠죠. 자, 기준선이 며칠 후에 지금부터 어디 한 10일 후에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준선이 워낙 크게 떨어집니다. 10일 후에 기준선이 워낙 크게 떨어져요. 그러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에 반등이 조금 반등이 있겠죠. 그 전제가 뭡니까? 선행스팬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주는 뭐 봐야 됩니까, 여러분? 선행스팬 원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 선행스팬 원을. 선행스팬 원을 계속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공격적인 아직까지 주가가 저는 75포인트까지는 지금 여러분한테 상승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정성님 아직까지 신고가 나는 그런 자리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일단 다음 주 초에는 눌림목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눌림목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일목균형표의 앞구름이 검은 구름, 앞구름이 검은 구름 이거는 절대 모속이거든요. 이 앞구름이 검은 구름, 이 앞구름이 검다는 건 뭡니까? 자, 우리가 붉은 구름이 있다는 것은 상승이죠. 근데 붉은 구름이 두꺼워지면 활동력이 많습니다. 그 지금 검은 구름이 있다. 검은 구름이 자, 우리가 주가 활동성이 많아야 주가가 상승하죠. 그 활동성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자, 붉은 그림일 때 활동성이 많다. 꼭지에서 주가를 팔고 사고 한 사람은 주가가 우리가 대량 거래 많죠. 꼭지에서 대량 거래 많다. 상투죠. 그 바닥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돼야 주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검은 구름에 구름이 두껍질 않아요. 검은 구름이 두껍지 않다는 것은 반등에다 한정적이다. 과거예를 한번 볼까요? 과거예를 보면 자, 바닥에 보십시오. 검은 구름이 두껍다는 것은 뭡니까? 검은 구름이 두껍다는 것은 지지가 크다는 거죠. 지지가. 앞구름이니까. 이게 뭡니까? 활동성이 높다. 활동성이 해가지고 활동이 줄어드니 그 다음에 양원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앞구름이, 검은 구름이 두꺼워야
바닥이고 붉은 구름이 두꺼우면 상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항상 지금 그러면 어떠냐? 지금으로 봤을 때 검은 구름입니다. 검은 구름의 활동성이 그 앞보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거는 활동성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거래량이 없다. 우리가 바닥에서 만족할 만큼의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주가 상승이 장애가 있다 이거죠.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 반등하더라도 반등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 보면 하락폭의 62% 반등.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저는 글쎄요, 62%까지는 반등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62%까지는 반등을 안 할 것 같고, 저는 한 50% 정도 반등을 하나 봅니다. 50% 정도. 50%가, 2000, 거의 비슷한 그 언저리까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러분, 주가가 바닥에서 38% 반등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3주 동안 장 열리고 올려 들어서, 자, 1월 2일 날, 자, 청장 나오고, 지금 오늘 정확히 3주 차입니다. 3주 차인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돈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기들이 자 하루 사고 이틀 사고 4일 사고 5일 사고 땡긴 다음에 그 자로 때려버립니다. 그 사이 여러분 쌍끌이 매수 다 당했죠. 당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단무지 정신으로 꿋꿋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요. 어쨌든 간 다음 주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수요일 목요일 전후에서 변곡이 있다. 그러니까 눌림목 때 일단 돈이 세금이 있으면 낙폭과대 우량주를 한번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매매 테크닉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너무 오버슈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은 저는 520이 한도다. 한번 매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DMI 차트를 여러분 공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다 여러분하고 또 1시간 이렇게 했는데 참 여러분 곁에 사랑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도 굉장히 여러분 어깨 무겁게 생각하는데요. 참 우리 PD님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진도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거 편집하기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센티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공부를 모르면은 전화 주세요. 저한테 전화 주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DMI 차트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선물하고 옵션에 가장 좋은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청천님 신청환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